여보, 이혼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69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69세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한 날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자식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요? 국민연금으로 뭐 먹고 산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68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합치면 101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재산분할로 받은 7천만 원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저는 새벽 5시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됐죠. 전 남편이 30억 건물주가 됐다는 사실을, 제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영자는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이 시간에 일어났기에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거였죠. 69살 여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영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어젯밤에도 진통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영자는 쌀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김치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6시 30분 영자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리모컨부터 찾았죠.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영자는 그 앞에 서서 밥을 퍼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요. 국간이 싱겁네. 남편이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죠. 죄송해요. 제가 국간장을 덜 넣었나 봐요. 됐어. 그냥 먹을게. 남편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시선은 텔레비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자신의 점심 도시락이었죠. 7시에 집을 나서야 했어요. 마트 출근 시간이 8시였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영자는 자신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다녀올게요. 영자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응. 남편의 대답은 짧았어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죠. 동네 대형마트까지는 버스로 30분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트에 도착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산대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담고 계산하고 영수증을 건네고 하루에 몇백 명을 상대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힘들어 보이세요. 같은 계산대에서 일하는 30대 아르바이트생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계속 욱신거렸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고 발바닥은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죠. 69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주나 돌보며 편하게 사는 나이에 김영자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버스에 올랐어요. 집에 도착하면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 왔어? 저녁은? 지금 할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할 힘은 없었어요.
그냥 밥만 하고 국만 끓이기로 했죠. 30분 후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피곤해서 못했어요. 내일 장 보고 올게요. 하루 종일 놀면서 장도 못 봐? 뭐 한 거야? 그 말에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65세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어요. 벌써 4년 전 일이었죠. 퇴직금은 전세금 올리는데 다 들어갔고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여보, 경비 일이라도 하시면 어때요? 한 달에 180만 원은 받는다던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알아보고 있어. 근데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피곤해. 다음에 가볼게. 거짓말이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적이 없었어요. 영자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월급 150만 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영원을 벌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국은 제대로 끓여놓으라고. 오늘 국간이 왜 이래?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한 글자 속에는 4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손에 든 그릇이 흐려 보였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집안일을 했고 일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투덜거림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하게 자고 있더군요. 영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남편을 깨웠고 밥상을 차렸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남편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69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40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매일 10시간씩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나도 65세까지 일했어. 이제 좀 쉬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럼 저는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69살인데도 매일 일해요. 당신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저만 일해야 해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국민연금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68만 원이요.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101만 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혼자 살면 돼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구하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충분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해봐. 한 달도 못 가서 울면서 돌아올 거야. 그 말에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도 마트에 가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그날 저녁 영자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은경아. 이번 주말에 집으로 좀 올 수 있니?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은경이도 같이 오라고 해. 알겠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사흘 동안 영자와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고 영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영자의 손놀림이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 빠진 것 같았죠. 남편도 눈치챘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자가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딸 은경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안방에 있던 남편도 나왔습니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민수는 39살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은경이는 35살로 공무원이었어요. 영자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40년 가까이 키운 자식들이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혼하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딸 은경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한다고. 아빠랑. 은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더는 못 살겠어. 40년 참았으면 충분하잖니. 아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버지 성격 원래 그러시는 거 모르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알아. 그래서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경이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럼 이혼하시면 어떻게 사실 건데요? 집은요? 돈은요? 영자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계산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다 계산해봤어. 국민연금 68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합치면 101만 원이야. 민수가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알뜰하게 살면 충분해. 엄마,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은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걱정 마.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반대해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영자는 두 자식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너희 허락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려고 불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은경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이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민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충분히 말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쿵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영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소파에 앉아있던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월요일 영자는 마트에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심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3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영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2년 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영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을, 남편의 무관심을, 자신의 고단함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세로 사는 빌라가 있어요.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럼 절반씩 나누시면 되겠네요. 7,500만 원씩. 남편이 조금 더 받기로 했어요. 8천만 원. 저는 7천만 원. 변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알아요. 그럼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프린트해서 건넸어요. 이것들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영자는 서류 목록을 받아들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주일 후 영자는 남편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영자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김영자, 남편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시면 돼요.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영자와 남편은 한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상한 한 달이었어요. 영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남편과 따로 먹었습니다.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세탁기 돌립니다.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을 보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와 남편은 가정법원으로 갔어요. 판사 앞에서 마지막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영자가 대답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4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자의 손에는 이혼 증명서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 한 장, 42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남편은 먼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영자는 법원 계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영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정말로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어느새 4월이 되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야. 영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69살에 시작하는 새 인생. 일주일 후 영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트럭도 필요 없었죠. 택시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45년 살림을 정리하니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나간 것 같았어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을 산 빌라였어요. 낡았지만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영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동네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영자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첫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원룸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하나, 작은 냉장고, 싱글 침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팩.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가 반찬이 짜다고 투덜거리지 않았고 누가 국간이 싱겁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밥을 먹고 영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틀었어요. 채널 돌리지 말라는 사람도 없었죠.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이게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7시에 일어났어요. 40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 차릴 사람도 없었고 도시락 쌀 필요도 없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토스트를 구워 먹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원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은 얼마만인지. 마트는 계속 다녔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서 있는 건 69살 몸에 무리였죠. 하지만 퇴근 후가 달랐습니다.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 저녁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거나 간단히 계란말이만 해 먹으면 됐습니다. 설거지도 금방 끝났어요. 저녁 8시면 모든 집안일이 끝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일찍 자든
다 자신의 마음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영자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 국민연금 68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합계 251만 원, 지출을 계산했어요. 월세 40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가스수도 5만 원, 핸드폰 3만 원, 식비 30만 원, 합계 86만 원, 251만 원에서 86만 원을 빼니까 165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165만 원, 평생 처음이었어요. 영자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신기했죠. 이혼할 때 받은 7천만 원도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7,165만 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과 연금이 들어왔고 생활비를 쓰고 나니까 또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7,325만 원이 됐어요. 세 번째 달 통장 잔고가 7,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영자는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혼자 먹으니까 편해. 걱정 마.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은경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결혼 후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죠. 고등학교 동창 순이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순이가 영자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봐. 이혼 잘한 것 같네. 40년 고생했잖아. 응,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엔 찜질방도 갔어요. 혼자서요. 뜨거운 찜질방에 누워 땀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힐링이구나. 영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넉 달째 되는 달이었어요. 7월 11일 국민연금 입금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항상 하던 습관이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영자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기초연금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68만 원이 없었어요. 입금이 늦어진 건가?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마트에서 일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33만 원뿐이었어요. 이상하네. 오후에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68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계속 확인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마트는 쉬는 날이었죠. 영자는 아침 9시 정각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저 국민연금이 입금이 안 됐는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자입니다. 주민번호는? 영자는 주민번호를 불러줬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저기요? 확인되셨나요? 네,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재 연금이 전액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네, 압류요? 네. 2018년 8월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빚을 졌어요? 고객님께서 보증을 서신 게 있으신가요? 보증?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조카가 찾아왔었죠. 당시 35살이던 조카는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모,
고모부 형식상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남편이 혈육이라며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따랐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3천만 원 보증을 섰죠. 그 후로 조카는 잘 갚아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독촉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채권자가 누구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게 뭔가요? 조카분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았고 그 채권이 고객님께 넘어온 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원금 3천만 원에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쳐서 현재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압류되는 건가요? 완납하시거나 매달 상환 약정을 하셔야 압류가 풀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깜빡거렸죠. 국민연금 68만 원을 믿고 이혼했는데 그게 영원이라니. 영자는 탁자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과 관리비 8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15만 원. 마트 월급 150만 원이 있긴 했지만 69살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580만 원. 이혼할 때 받은 7천만 원에 석 달간 모은 돈이 더해진 금액이었어요. 다시 계산했습니다. 마트를 그만두고 국민연금만 믿고 산다면 기초연금 33만 원에서 고정지출 48만 원을 빼면 매달 마이너스 15만 원, 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 적자. 7,580만 원을 45만 원으로 나누면 168개월, 14년 후면 83살. 그때까지 통장만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 영자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조카는 연락도 없이 잠적한 거지? 왜 남편은 이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편도 몰랐던 걸까? 일요일 아침 영자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전 조카 보증 선거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야? 국민연금이 압류됐어요. 그 빚 때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부부 공동 명의로 섰는데 조카가 잘 갚는 줄 알았지.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 당신 국민연금은요? 혹시 압류됐어요? 아니, 나는 멀쩡하게 나와. 왜 저만 압류됐어요? 나도 몰라. 그쪽에 알아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 남편도 공동보증인인데 왜 저만 압류됐나요? 배우자분은 압류 대상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빌라 전세금은 이미 이혼 재산분할로 처리되셨고 다른 재산이 없으셨죠. 그럼 저만 평생 갚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부가 함께 진 빚인데 왜 나만 갚아야 해? 이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간의 평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숫자를 이리저리 맞춰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69살. 언제 자를지 모르는 일이었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고 허리는 아침마다 뻐근했어요.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마트에 반차를 내고 주민센터로 갔어요. 주민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기 의자에 여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온 사람들 같았죠. 영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번호가 불렸어요.
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공근로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살입니다. 그럼 가능하세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일은 뭐 하는 건가요? 공원 청소입니다. 하루 5시간, 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영자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치면 103만 원, 고정지출 48만 원을 빼면 55만 원, 식비 30만 원을 빼면 25만 원 남아요. 이 정도면 통장 안 까먹고 살 수 있겠다.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영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69살에 또 일을 시작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7시.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편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69살 여자가 공원 청소를 하러 가는 모습. 이게 내 인생이구나. 공원까지는 버스로 20분이 걸렸습니다. 7시 50분에 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60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여 명쯤 됐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지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자처럼 처음인 사람은 몇 명 안 돼 보였습니다. 서너 명이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죠. 영자도 그들 옆에 섰어요. 8시 정각,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여기 반장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박정숙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영자를 포함해서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정숙이 한 명씩 가리키며 일을 배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쓰레기 줍기, 저분은 낙엽 쓸기. 영자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세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장실이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화장실 청소부터 배우면서 시작해요. 얼마나 하는 건가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화장실만요? 네. 그게 규칙이에요. 영자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날부터 반장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럼 각자 맡은 곳으로 가서 일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자는 공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같은 화장실 청소를 배정받은 박씨 할머니라는 사람과 함께였죠.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자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심했어요. 변기는 누렇게 변색됐고 바닥에는 오줌이 튀어 있었습니다. 휴지통은 넘쳐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69살에 화장실 청소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청소도구함을 열었어요. 고무장갑, 걸레, 양동이, 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씨 할머니는 70이 세라고 했어요. 공공근로를 3년째 하고 있다고 했죠. 먼저 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제를 풀고. 영자는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솔로 문질러도 누런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대걸레로 밀었어요. 한 번, 2번, 3번, 10분도 안 돼서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자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잠깐 쉬었다 해요. 박씨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따라 나갔어요. 화장실 밖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정자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반장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편한 일만 하는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해야죠. 박씨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영자도 따라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화장실만 청소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하루에 2곳씩 돌면서 청소했죠. 무릎은 더 아파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했어요. 주사를 맞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아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공원 쓰레기 줍기나 낙엽 쓸기 같은 편한 일을 했어요. 왜 자신만 계속 화장실인지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영자는 박정숙을 찾아갔어요. 반장님, 이제 다른 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 했으니까 교대해도 되지 않나요? 박정숙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교대는 무슨 교대? 처음 배치받은 대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돌려 영자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하기 싫으면 나가요. 할 사람 많아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잤어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하시면 나중에 못 걷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3달째, 영자는 참다 못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반장이 자기들끼리만 편한 일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힘든 일을 시킨다고요. 특히 자신처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만 6개월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했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다음 날 일터로 갔더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던 박씨 할머니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영자와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바뀐 거죠. 박씨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반장이 오늘부터 이거 하라고 했어요. 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영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화장실을 혼자 하셔야 한대요. 혼자요? 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복이었어요. 주민센터에 일렀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박정숙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만 혼자 해야 해요? 박정숙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또 주민센터 가서 고자질 하실래요? 혼자 못하겠으면 그만두든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자를 따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고자질쟁이래. 저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힘들어져. 완전히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정말 혼자서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공원 화장실 6곳을 혼자서요. 예전엔 2명이서도 힘들었는데 혼자 하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체력도 못 버텼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해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어야 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3달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느 날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30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영자는 생각했어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그만둔다고 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면 다음 공공근로 모집 때 뽑히기 어려워요. 직원이 만류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다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만둔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펼쳤어요. 6개월 동안 공공근로 월급 70만 원씩 받았지만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오히려 마트 일을 병가로 자주 쉬는 바람에 월급이 줄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잔고는 7,100만 원, 이혼할 때보다 400만 원 줄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69살 여자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무릎 때문에 자주 쉬어야 했고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도 120만 원, 고정지출 48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을 빼면
24만 원 남았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어요. 7,100만 원, 6,800만 원, 6,500만 원.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어느 날 새벽 마트 출근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80대는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리어카에는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죠. 영자는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저게 돈이 될까? 그날 저녁 영자는 인터넷으로 폐지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박스 1kg에 100원, 페트병 1kg에 60원. 리어카에 가득 실으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어요. 리어카 한 대에 50kg은 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kg이면 5,000원. 하루 2번 왕복하면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 30만 원이면 식비는 되겠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누가 볼까봐 창피했죠. 집에서 쓰던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영자는 주변을 살피고 손수레에 박스를 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치 도둑질하는 것 같았죠. 치킨집 앞에도 박스가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도 있었어요. 30분쯤 돌아다니니 손수레가 가득 찼습니다. 고물상으로 갔어요. 손수레를 끌고 들어서니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올려놔 보세요. 박스를 저울에 올렸어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3kg, 1,300원이요. 1,300원. 영자는 손을 내밀어 돈을 받았습니다. 종이돈 한 장과 동전 몇 개, 30분 일한 게 이게 전부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나가서 박스를 주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총 4,000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6시였어요. 샤워를 하고 마트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8시에 마트로 출근했죠. 일주일 후 영자는 원룸 관리인을 찾아갔어요. 리어카 하나가 원룸 뒤편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관리인 아저씨, 저 리어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에 쓰려고요? 텃밭에 집 나르는데 쓰려고요.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만 잠깐 쓰고 바로 가져다 놓을게요. 관리인이 흔쾌히 허락했어요. 다음 날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손수레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한 번에 40kg은 실었습니다. 4,000원씩 벌었죠. 하루 3번 왕복하면 12,000원. 한 달이면 36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식비는 되겠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리어카를 끄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턱까지 찼어요. 무릎도 더 아파졌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편의점 앞에서 박스를 주우려는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거기 뭐 하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었죠. 박스 좀 주우려고요. 그거 저희가 모아둔 거예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영자는 리어카를 끌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편의점 앞에 갔어요. 역시 알바생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둔 거예요. 영자는 그제야 알았어요. 가게 주인들이 박스를 모아서 고물상에 파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한 게 남의 돈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어떡하지?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안 보일 때만 주었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조용히. 2주일쯤 지났을까요? 새벽 5시 치킨집 앞에서 박스를 주우려는데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마이너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박스 좀 주우려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가게 주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왔어요. 일단 경찰서 가셔야겠어요. 경찰서요?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네, 조사받으셔야 해요.
경찰차에 탔습니다. 69살에 처음 타는 경찰차였어요.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로 안내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자입니다. 주민번호는요? 영자는 주민번호를 불러줬어요. 경찰관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왜 가게 앞박스를 가져가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영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있긴 한데 패 끼치기 싫어서 연락 안 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밖으로 나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들이랑 통화했어요. 처벌은 안 하신대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다시는 가게 앞박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서 쓰시고 가셔도 돼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왜 그랬는지 모두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폐지도 못 줍고 공공근로도 못하고 마트 월급 100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랑 살 때가 나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경찰서는 안 갔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밥 잘 챙겨 드시죠?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는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었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전화드려야 하는데 바빠서 늦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바쁘니까. 그래요. 그럼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말할 수 없지. 아들한테 폐지 주우러 다닌다고 경찰서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자식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영자는 마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틀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셋째 날 겨우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달걀 2개가 전부였죠. 달걀 프라이를 해서 밥과 먹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6,200만 원. 한 달 사이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9월의 하늘은 높고 파랬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69살 여자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영자는 마트 일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하루에 4시간만 일했습니다. 월급은 7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도 103만 원. 고정 지출만 내면 55만 원 남았고 거기서 식비와 병원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6,200만 원, 5,900만 원, 5,600만 원. 어느 날 저녁 영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온몸이 으슬으슬했죠.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1년이 넘었어요. 이혼한 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외로웠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어요. 영자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 괜찮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약 먹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민수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 네. 전화번호도 바꾸신 것 같고 마지막 통화 때 시골 고향으로 내려간다고만 하셨어요. 시골로? 네. 혼자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전화를 끊고
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다니 전 남편의 고향은 충청도 산골 마을이었어요. 10년 전 시어머니 제사 때 마지막으로 갔었죠.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됐습니다. 집은 10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일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4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무사한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에 김밥 몇 줄을 넣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6시 30분 발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이 나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시내버스로 갈아탔습니다. 1시간을 더 가야 했어요. 버스 안엔 영자 말고 할머니 2분뿐이었습니다. 11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전 남편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포장이던 길이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됐고 가로등도 새로 설치됐더라고요. 마을 입구에서 남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으니 기억나는 대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집터만 남아 있었죠. 벽돌 조각과 깨진 기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마당이었던 곳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그럼 남편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안 들렸죠. 영자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산기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산림감시원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근처에 김철구 씨 집 아세요? 김철구,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철구 안 사람 되시나요? 네, 그런데 집이 없어졌던데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얘기 좀 하죠.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산 일대가 팔렸어요. 팔렸다고요? 네, 대기업에서 골프장 만든다고 산을 통째로 샀어요. 영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조상 묘가 있는 산인데 어떻게 파냐고 시위도 하고 난리였어요. 그런데요, 철구가 제일 먼저 찬성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상 묘까지 다 이장하고 산을 팔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욕했는데도 얼마예요? 얼마에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30억이래요. 30억?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안 보탰던 사람이 산 못 판다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그 돈으로 시내에 건물까지 샀다던데요. 건물이요? 네. 시내 중앙시장 근처에 5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 있어요. 거기가 철구가 산 건물이래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 사람이 시내 갔다가 봤대요. 철구가 외제차 타고 다니더래요. 여자도 옆에 있었다고 하던데.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억, 건물주, 외제차,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0분쯤 지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시장을 찾아 헤맸어요. 30분쯤 걸어 다니다가 드디어 빨간 벽돌로 지은 5층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영자는 건물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1층엔 번듯한 카페가 있었고 2층엔 학원 간판이 보였어요. 정말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신발은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나는 폐지 주우러 다니고 경찰서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30억짜리 건물주가 됐구나. 그때였습니다. 빵 마이너스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외제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영자 옆을 지나갔어요. 운전석을 보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봤죠. 옆자리에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도 영자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죠. 영자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다 사실이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을까? 4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들한테도 거짓말한 거겠지. 시골에서 어렵게 산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원룸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30억 건물주가 되고 나는 국민연금 영원의 폐지나 죽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9살 여자의 가을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이었어요. 번듯한 정장에 윤이 나는 구두, 손목엔 비싼 시계까지. 1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여기서 뭐해요? 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남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일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들한테 들었어요. 시골 내려갔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영자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었어요? 땅 팔고 건물 샀으면 연락 한 번쯤은 할 수 있었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랬어. 뭐가 미안해요? 42년 동안 가난하게 살게 해서 이제라도 잘 살게 됐는데 당신은 이미 떠난 후였잖아. 영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래서 혼자 잘 사신 거예요? 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민수한테는 좀 도와줬어. 아파트 살 때 5억 보탰어.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새 아파트 내가 5억 보탰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대출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 돈으로 산 거였구나. 왜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폐지 주우러 다니고 경찰서 갔다 온 걸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2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라도 써. 영자는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10만 원. 30억 건물주가 전부인에게 주는 돈이 10만 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손을 뻗어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을 때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아파트 정말 대출로 산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아버지 만났어. 5억 보탰다고 하던데.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왜 거짓말했니? 아버지가 도와줬으면 그렇다고 말했어야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왜? 엄마가 돈 달라고 할까봐요. 영자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였니?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맨날 아버지한테 돈 타령하셨잖아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게 죄야? 엄마도 이제 각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도 아버지 편이구나. 알았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날 버렸구나. 월요일 아침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이 땅을 팔아서 30억을 벌었는데 자신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왜요? 선사는 상속받은 재산이고 이혼 당시엔 없던 재산이거든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쳤습니다. 5,300만 원. 이혼할 때 7천만 원이었는데 1년 반 만에 1,700만 원이 줄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트를 계속 다녀도 매달 적자였어요. 5,300만 원을 한 달 40만 원씩 까먹으면 133개월, 11년 후면 80살. 그때까지 마트에서 일할 수 있을까? 무릎은 벌써 망가졌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탁자 위에 전 남편이 준 10만 원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는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지갑에 넣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국민연금은 왜 저만 압류된 걸까? 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인데 남편 연금은 멀쩡하게 나온다는데 이게 공평한 걸까? 남편은 30억 건물주가 되고 나는 국민연금도 못 받고 왜 이렇게 된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69살 여자의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마트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닷새. 그게 전부였습니다. 69살 몸으로 그것도 버거웠어요. 무릎은 날이 갈수록 더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죠. 허리도 아침마다 뻐근했어요.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산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한 달 사이 또 300만 원이 줄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한 달 40만 원씩 쓰면 125개월, 10년 하고도 5달.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마트에서 자를 거야. 영자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했죠. 다음 날 영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할 상환이라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가능합니다.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 납부하시면 됩니다. 10만 원씩 내면 언제 끝나나요? 4,800만 원이니까 480개월입니다. 480개월, 40년. 69살 여자가 40년을 갚으면 109살. 말이 안 됐어요.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완납하셔야 합니다. 평생 못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국민연금 68만 원을 믿고 이혼했는데 그
그게 영원이라니. 토요일 오후 딸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은경이에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일은 계속하세요? 응, 마트 다녀.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만났다면서요? 응, 건물도 샀다고 하던데.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만 원 줬어. 10만 원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억 벌었으면서 10만 원이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변호사 알아보셨어요? 뭔가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알아봤어. 안 된대. 이혼 후에 생긴 재산이라서. 은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하네요. 정말. 전화를 끊고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은경이는 그래도 내 편이구나.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엔 캐럴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들뜬 표정이었죠. 하지만 영자에게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매일이 똑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혼자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응, 너도.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오실래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집에서 쉴게. 정말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도시락을 계속 먹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죠.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42년, 그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1년 전 자유를 꿈꾸며 이혼했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 68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15년 전 조카 보증 때문에 전액 압류됐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섰던 빚인데 왜 자신만 갚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의 연금은 멀쩡하게 나오는데요. 게다가 전 남편은 이혼 후 땅을 팔아 30억을 벌었어요. 5층짜리 건물을 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새 여자와 잘 살고 있었죠. 아들도 아버지한테 5억을 받아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영자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돈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이혼 후에 생긴 재산이라서요. 영자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4시간 일해서 70만 원 정도 벌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도 103만 원. 매달 적자입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혼할 때 7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5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10년 후면 바닥날 거예요. 그때 영자는 80살이 됩니다. 무릎은 이미 망가졌고 허리도 아프고 몸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왜 공동 보증인데 저만 국민연금이 압류됐을까? 왜 남편 연금은 멀쩡할까? 부부가 함께 진 빚인데 왜 이혼하면 한쪽만 갚아야 할까? 남편은 30억 건물주가 됐는데 저는 왜 한 푼도 못 받을까? 42년을 함께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이게 공평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 영자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눈 밟는 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들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압류 공평한가요? 이혼 후 재산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42년 결혼 생활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영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